네, 안녕하세요. 음주와 관련된 소화기 질환 강의를 맡게 된 소화기내과 김영준입니다. 음주와 관련된 소화기 질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음주가 얼마나 해로운가.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술과 관련된 사망 질환, 대략적인 대한민국에서 매년 4,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음주와 관련돼서 사망을 하게 되고, 그 중에서 제일 두려운 거는, 물론 음주는 제 관련 질환을 다 이야기 드리겠지만 간 질환 관련 사망자 수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우리 마지막에 기록 보면 대략 한 3,800명 정도, 대부분 간암 아니면 간염으로 인해서 술 때문에 간 기능이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사망하시게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사실 사람 몸은 다 이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음주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 식도로 내려가고 간, 췌장, 대장, 위, 소장 전부 다 이렇게 술이 지나간 모든 자리 온몸에 결국은 음주를 영향을 끼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알코올 분해 과정에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이 탈수분해 효소가 분해 과정에 생기는 부산물인데, 이것이 사람 몸의 전체에 독으로 작용해서 각 장기에 무너뜨리고 소화기관에 무너뜨리고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특히나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알코올 분해 결과물이라고 이야기 드려야겠고요. 음주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모든 소화기 암의 빈도가 올라간다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식도는 대부분 사실 담배 관련이긴 한데 반복적인 자극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사실 간도 그렇습니다. 나빠지고 좋아지고 반복하다 보니까 염증이 반복되다 보니까 암으로 변한다. 그런 전체적인 메커니즘이 같이 작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식도, 위, 소장, 대장, 간, 췌장 그 각 장기별 순으로 천천히 얘기 드릴 거고, 특히나 식도 역류증 식도암이 아까 얘기 들은 바대로입니다. 위에 식도는 괄약근입니다. 괄약근이라는 건 꽉 조여주는 근육을 말하는데요. 이 근육 자체가 식도에서 특히나 술 마시면 구역질 나고 토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위에 위산이 위에 있는 건 너무 당연한데 식도에는 위산이 없어야 되죠. 위산은 위에 있어야 되죠. 근데 제자리에 안 있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올라오니까 염증을 반복해서 주니까 그게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암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게 이미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위의 벽 그냥 대략 5개 층으로 나눕니다. 위는 원래 위산이 있고, 위산은 음식물을 녹여야죠. 내 몸 녹이면 안 되죠. 내 몸을 안 녹이기 위해서 위점막에 보호막을 만들잖아요. 이게 녹아요. 술을 먹게 되면 위점막이 녹으니까 나는 내 몸을 소화시키면 안 돼. 음식물만 소화시켜야 돼. 근데 위산이 내 위를 녹여요. 그런 궤양이 생기고 이게 반복되면 암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궤양과 암을 당연히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좀 이거는 저희가 메커니즘이 다 밝혀진 건 아닌데 음주를 많이 하신 분, 안 하신 분에 비해서 대략 10에서 30% 정도 용종이 잘 생기고 선종이 잘 생기고, 그리고 또 알데히드라고 하는 알코올을 우리가 주로 흡수를 하다 보니까 다른 음식물하고 조금 경쟁적으로 흡수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식물과 술을 같이 먹었다. 같이 먹었는데 내 몸의 소화기관은 알코올만 흡수해. 알코올하고 음식물 같이 먹었는데 나는 영양이 필요한데, 근데 먹은 거는 술하고 음식물 같이 먹으니까 술만 흡수하고, 그러면 남은 단백질들, 기름 덩어리들 설사만 됩니다. 술을 드시면 설사 생긴다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건 정상이에요. 몸이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서 저한테 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궤양이 있다, 내가 설사가 자꾸 생긴다, 근데 술을 자주 먹는다, 그럼 병원에 찾아오시는 게 먼저가 아니라 술을 끊는 게 먼저가 되죠. 그래서 제가 특히나 어르신들한테 꼭 여쭤봅니다. 술을 얼마나 드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중요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부분이고요. 췌장염이 은근히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췌장의 경우에는 물론 크게 급성이나 만성을 얘기해 드리겠는데, 급성 췌장염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사망할 수 있어요. 왜냐, 저희가 의사들이 소변량이나 복통, 열, 혈압을 보고 급성 췌장염의 사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저희가 표가 있는데, 이게 뭐 통일된 건 아니고 6, 7개 정도의 국제적인 기준이 있어요. 하지만 쉽게 얘기해 드리자면은 급격하게 소주를 뭐 몇 병 이상 막 먹는다, 복통이 갑자기 온다, 그분이 위궤양일 수도 있지만 췌장염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췌장도 소화기관이에요. 음식물을 소화해야지 내 몸을 소화하면 안 되잖아요. 췌장에 소화액이 나가는 그 길이 있는데 여기 끝에 조그만한 곳이 췌장에 나가는 관입니다. 이 관에 염증이 생긴다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췌장염의 2대 원인이 돌과 술입니다. 술 때문에 췌장염이 생긴다. 그럼 여기 소화관이 막혀요. 그러면 내 췌장액이 내 몸을 녹이겠죠. 당연히 이렇게 내 몸을 녹이다 보면 통증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급성 췌장염은 사실은 젊은 분한테 조금 많이 오시고요. 제가 다른 병원이랄 때 좀 많이 봤는데 저희 동네 어르신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만성 췌장염이 더 많습니다. 만성 췌장염은 제가 안타까운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겪어요. 만성 췌장염의 경우에는 사실은 회복이 안 되거든요. 만성 췌장염의 원인은 젊었을 때 먹은 술입니다.
겁니다. 젊었을 때 이미 많이 술을 많이 먹고 최도에 여기 상처가 생긴다. 상처가 생기고 흉터가 생기고 아물지 않으니까 여기 췌장이 나가는 길이 염증이 생겨서 이 부분이 못 내려가서 끊임없이 배가 아픈 겁니다. 술을 끊은 지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만성 췌장염이 왔어요. 안 나아요. 평생 췌장염 약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고, 저도 좀 굉장히 후회하시는 분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사실 또 췌장은 또 두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하나 내분비죠. 이거 외분비 이렇게 부르는데, 외분비는 소화에, 내분비는 인슐린. 췌장이 안 좋은 분은 당뇨 생깁니다. 술 많이 드신 분은 날씬하잖아요. 날씬하다는 게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얘기 드렸죠. 식사하고 술을 같이 먹으면 영양 흡수가 안 된다. 술만 흡수한다. 그래서 빼빼 말라 보여요. 술 많이 드시는 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근데 그렇게 마른 사람이 왜 당뇨가 올까요? 인슐린의 분비가 내려가서 그래요. 만성 췌장염 때문에. 이렇게 만성 췌장염이 또 오면 또 무서운 점이, 이게 잘 안 알려져 있는데 밥만 먹어도 배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고기 같은 거를 먹기만 해도 젊으실 적에 술 드셨을 뿐인데 이제 안 먹는데 안 돌아와요. 저희가 CT를 찍으면 만성 췌장염이라고 나오지도 않지만 췌장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가느다랗게 쪼그라들어 있는 분이 많아요. 그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분을 보고, 아, 어르신들 젊으실 때 혹시 술 안 드셨습니까? 젊으실 때 과음했습니다 하면서 의문의 복통으로 자꾸 찾아와요. 그때마다 제가 안타까워요. 안 낫거든요, 이 병. 그래서 만약에 어느 병원 가도 계속 낫지가 않고 설사가 많고 무슨 검사를 해도 배가 아픈 이유를 모르겠다. 그때 제가 만성 췌장염 약을 들어보니까 낫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얘기를 드립니다. 혹시나 아직 췌장염이 안 오시는 어르신들은 지금이라도 관리 잘 하시고, 젊으신 자식분이나 자제분들이 있으시면 나중을 위해서 안 드시는 게 좋다. 얘기를 또 마저 드려야겠고요. 또 아까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간이 제일 무섭잖아요. 술을 많이 드시는 분, 술 기준은 나중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술을 많이 드시면 사람의 몸이 무지개 같은 겁니다. 빨간색이 정상이고 보라색이 간경하면은 중간 어딘가가 있겠죠. 사람의 몸은 0점, 100점이 아니에요. 누구는 60점, 누구는 70점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중간 과정 중 하나가 그냥 알코올성 지방간, 간염, 간경병증 세 가지로 나누는데, 여기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술을 많이 먹고 간에 지방이 낀 분이에요. 체중은 별로 안 많아요. 그러니까 BMI라고 하잖아요. 키에 비해서 체중이 별로 안 나가는데 간 초음파나 간 섬유화 스캔을 해보면 간에만 지방이 이렇게 많이 껴있네. 이렇게 나시는 사람이, 그분은 술 때문입니다. 대부분 전체적으로 다 찐 게 아니라 간만 살찌는 겁니다. 그걸 저희가 알코올성 지방간이라 부르고요. 알코올성 간염은 피검사에서 나타나는 분들, 저희 병원 검진 좀 많이 하시잖아요. 간 수치가 올라 있잖아요. 그분들은 알코올성 간염으로 피검사에서 드러난 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은 저희한테 오시면은 피검사 보고, 아, 술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제가 여쭤봐요. 그래서 알코올성 간염 피검사에 드러나는 게 2단계고요. 3단계는 간경병증입니다. 간이 나빠지고 좋아지고를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재생이 안 되는 순간이 와요. 전체 간암의 99%는 여기 간경병증을 거치고 갑니다. 이게 간경병증이 대략 5가지 합병증이 있어요. 5가지 합병증 중에 제일 두려운 거는 암이에요. 암. 물론 아주 운이 없게 여기 지방간 있죠. 지방간에서 바로 간암 가는 사람이 1%, 0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간경병증이 있는 분은 대략 99배. 그래서 이미 간경병증 생기신 분은 제가 되게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제가 옛날 10년 전에 제가 되게 어린 의사였을 때, 그때는 우리는 간경병증 오면 이미 늦었다 생각했어요. 이미 버린 몸이다 뭐 이러면서 뭐 회복 안 된다, 의사들끼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간경병증이 온 사람도 저희가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술을 완전히 끊으면 돌아가기도 하더라. 특히 젊으신 분들이, 지금 5개 합병증 얘기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복수가 너무 차서 응급실 매번 오시는 분이, 술을 완전히 끊고 복수가 하나도 없이 사라진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 때마다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젊으신 분들 특히. 간경병증이 이미 이 길을 들었다. 늦지 않았습니다. 간경병증이 왔어도 먹지 마라. 이제 지금이라도 안 드시면은 내가 간을 어느 정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 그래서 저희 입원 환자든 외래 환자든 오시면 제가 좀 잔소리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제에 보면은, 아까 사진에 좀 더 자세히 얘기 드린 건데요. 특히나 그 간경병증의 5가지 합병증이 피를 토하는 식도정맥류,
그리고 간 때문에 의식이 사라지는 간성뇌증, 간 때문에 콩팥이 나빠지는 간성 콩팥병증이 있고요. 네 번째가 복수고요. 다섯 번째가 간암입니다. 저희 소화기내과 의사들은 이렇게 간경화 환자분이 오시면 이 다섯 가지를 굉장히 주의 있게 봐요. 이 다섯 가지를 간경화 합병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 간에 대해서 무서운 합병증의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은 저희가 완전히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술에 굉장히 관대한 사회고 남자분들이 술을 안 먹으면 좀 사회생활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가 어느 정도 술을 먹으면 위험하다, 그리고 어느 간격으로 먹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다음 주에 잡았고요. 특히나 한국이 좀 다른 나라하고 다른 점이 밖에서 무슨 슈퍼마켓 같은 곳에서 앉아서 술 먹어도 뭐라고 안 하죠, 우리나라는. 근데 대부분의 140개의 나라가 외부에서 술 마시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술 권하는 사회, 술이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사회에 좀 속한다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알코올 분해가 근육의 양하고 좀 관련돼 있거든요. 남자가 아무래도 여자보다 근육이 조금 더 많아서 소주 한 4잔 미만, 남자는, 여자는 하루 소주 2잔 미만, 사실 이 정도 술을 적게 드시는 거는 음주로 취급을 하지 말자 이야기도 있긴 있어요. 근데 만약에 2잔 마셨다, 2잔 마시고 딱 끊으시나요? 안 끊잖아요. 사실 한 병은 7잔 반이잖아요. 내가 4잔 마셨는데 어설프게 반병이 남았네. 그러면은 남은 반병은 내가 놔뒀다가 며칠 뒤에 먹어야지, 이렇게 따라주시면 정말 좋은데 그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정의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 2잔, 그리고 남자는 4잔 먹었을 때 위험하다. 그리고 또 기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간을 두지 않으면은 알코올 분해한 효소가 사라져요. 연속해서 매일매일 먹잖아요. 그럼 어제 먹은 거 아직 덜 풀었는데 내 몸은 주인님, 내가 소주를 아직 덜 풀었습니다, 해독을 하고 있는데 마시면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간이 나빠지는 간경화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겠죠. 그래서 제가 오실 때마다 저희가 일주일에 몇 번을 마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마시는 걸 권유를 드리는데, 근데 지금까지 얘기 드린 거는 단이 아무런 병이 없으신 분들, 저희가 B형간염, C형간염, 그리고 간경화, 이 세 가지 환자를 간암이 잘 오는 간 위험군이라 부릅니다. 위험군이라 부르는데 이미 간이 나쁜 분은 어떡하나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도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간경화 환자는 돌아올 가능성도 아주 낮게 있다 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먹으면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간병 진단받은 적이 있다, 나 간경화 환자라고 얘기 들었다, 그럼 나 일주일에 한 번 마셔도 되겠네? 아닙니다. 본인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기준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도 아까 이렇게 얘기 드렸죠. 내가 몸에 가진 근육량에 따라서 알코올 분해 기능이 달라진다. 그럼 지금 어르신들이 지금 20대하고 근육이 같을까요? 20대 젊었을 때 나 이만큼 먹어도 괜찮았다, 지금도 괜찮나? 아닌 겁니다. 내가 20대의 소화기능과 간기능과 근육을 가지고 있다, 그렇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사람마다 주량이 다른 건 선천적인 요인도 좀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인들이 술 분해하는 효소가 굉장히 적대요. 30% 정도가. 특히나 술만 마시면 확 빨개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특히 알데히드 분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술을 조심해야 된다 얘기를 드리고요. 술을 자꾸 먹어서 분해 효소가 늘어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몸이 나쁜 의미로 적응하는 겁니다. 술은 늘지 않아요, 절대로. 내 몸에 효소가 더 늘어나고 그런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마셔야 된다면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2번 이상 먹지 마시고, 소주를 반병 이상 먹지 마시고, 저희 간학회 진료지침에서는 반병 이하, 다시 말하면은 남자는 4잔 먹지 말자, 간이 정상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 마시자, 학회에서 이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술을 먹었어요, 사회생활에 어쩔 수가 없어요, 폭주를 해버렸네요. 그러면 집에서 사모님도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 해줘야 되나? 아세탈데히드를 분해를 도와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계절과일, 콩나물, 미역국, 헛개나무, 산사나무 이런 것도 좋고요. 저희 병원 편의점에 제가 술 많이 마신 날 가보니까 그 술약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느낌뿐만이 아니라 간 해독에 큰 도움 됩니다. 그래서 음주를 하고 폭주를 한 날, 그날 저녁도 드시고 다음날 아침도 술약을 좀 찾아 드시면은 간 해독에 큰 도움 됩니다. 다만 제가 이럴 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간 보호제건 술 분해 효소건 그거를 믿지 마시고 술을 안 먹는 게 최고의 약이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또 간이 안 좋은 분은 젊은 시절 때 근육에서 알코올 제사를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근육량을 좀 늘려야 되고 특히 운동이 좋습니다. 제가 걱정인 게 저한테 오신 어르신들 관절이 안 좋아. 관절이 안 좋아서 운동을 못해. 운동을 못하니까 근육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집안에서 계속 술만 먹어요. 얘기 들었죠. 술 먹는데 영양 흡수는 하나도 안 된다.
술은 사실은 몇 칼로리 나온다 돼 있잖아요. 근데 술 안에는 미량 영양소가 없어요. 그리고 술로 들어간 영양소는 쉽게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기존에 필요한 지방, 단백질, 그 탄수화물 흡수를 방해하잖아요. 그리고 근육이 줄어드니까 나이가 들수록 술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고 50세 전후가 되면 여성분들은 폐경기 좀 다가와요. 여성 호르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성 호르몬이 뼈의 건강도 중요하고 근육량도 늘리고, 근데 50세 전후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네요. 그러면 호르몬 때문에 근육량도 같이 줄어드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폐경기가 된 여성분들은 주량이 더 줄어든다. 그래서 술에 더 약해진다. 젊으신 분들이 특히 남자분들은 좀 버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골고루면서 오래 버텨요. 여성분들, 폭주하신 분들 금방 돌아가세요. 할머니들 중에 술 드시는 분 잘 없는 이유가 젊었을 때 조절 안 하고 마시면은 이미 간 때문에 돌아가시고 없어요. 여성분이 그래서 50세 이후로 특히 술을 많이 드시면 못 버팁니다. 남자보다. 둘 다 안 좋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희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소주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무슨 술이든 알코올이 없으면 술이 아니죠. 막걸리건 뭐 양주건 뭐 다른 술을 찾건 다 알코올 들어있잖아요. 알코올이 있는 술은 섭취량에 비례해서 다 몸에 안 좋고, 또 사람 몸은 기계가 아니죠. 기름 같은 거 넣으면 돌아가는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 몸에 들어간 칼로리는 쉽게 빠져나가요. 술로 들어가는 칼로리는 도움이 안 된다. 내 몸의 에너지원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방 분해만 방해한다. 지방 분해가 간과 관련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간이 알데히드 분해하느라 정신없거든요. 원래 간이 제 몸에 정상으로 하는 일, 단백질 흡수하면은 분해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간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술 같이 먹잖아요. 간은 술 분해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내 단백질, 지방 같이 먹으면 뭐해? 입으로는 들어갔는데 간에서 해결 못하니까 변으로 다 나가고, 얘기 들었죠? 지방변, 기름변, 설사. 술이랑 고기를 같이 먹으면 같이 먹은 고기는 아무 소용없다. 버리는 거다. 간 기능에 영향을 준다 아셔야 됩니다. 막걸리는 소주보다 안전한가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일단 결론입니다. 그래서 최선은 술 아예 안 먹는 거 얘기 드렸죠? 소주 내가 딱 반병 먹고 안 먹을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알코올 중독 사이트 들어가서 알아본 건데, 즉 술을 줄이는 건 없습니다. 끊는 건 있습니다. 줄인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냥 끊으셔야 됩니다. 강력하게 끊으시는 걸 권유를 드리고, 그리고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중요한 얘기 드린 것 같은데, 혹시 뭐 지금까지 얘기 드린 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생각나시는 점 아무런 부담 없이 다 물어보십시오.